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한 침묵을 지킬 때 회피형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면 그들 대부분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신의 침묵이 정확히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배낭을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해방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답장해야 할 메시지도 없고 다루어야 할 감정도 없으며 정서적 유대를 원하는 당신의 압박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다고 느낍니다. 비록 소수는 즉시 약간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도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안도감은 대부분의 경우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이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습관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잠갔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의 그 찝찝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무언가 빠졌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콕 집어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곁에 없으니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묘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반면 당신의 감정적 접근에 심한 숨막힘을 느꼈던 아주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안도감의 단계를 더 오래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 후 대부분은 신체적인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 애착 유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이 곤두서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당신을 밀어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신경계는 이미 당신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메시지, 전화, 정서적 존재감이 없어지면 대부분은 걷다가 헛디뎠을 때처럼 균형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는 듯한 그 감각 말입니다. 물론 애착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아무런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무뎌져서 당신의 부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많은 이들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자신의 체계가 흔들릴 때 감정의 변동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간단한 질문을 해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면 몇 시간 동안이나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얕은 분노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당신의 연락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 속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완전히 단절되어 이런 짜증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아무런 굴곡 없는 평면적인 감정선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신의 이름이 화면에 뜨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대부분 실망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즉시 화를 냅니다. 당신의 연락을 그리워하는 스스로에게 좌절하며 왜 자신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유혹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아예 당신의 번호를 지우거나 차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때의 실망감이나 계속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행동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당신의 이름을 볼 가능성 자체를 잘라내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부분이 진정으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취약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취약함이야말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애착 유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수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갑옷을 벗겨버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고 느끼며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너무나 능숙해져서 당신의 침묵조차 그들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심각한 애착 트라우마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 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 유형은 사람들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이 정말로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 다른 누군가가 이제 당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이 불확실성은 그들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에게 자신을 향한 당신의 마음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은 매우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개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진지하게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불편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으로 변할 수 있지만 대개는 소리 없는 걱정으로 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는 것으로 유명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따금씩 당신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 침묵이 곧 당신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을 무시하려 애쓰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오히려 안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걱정을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이윽고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에게 던졌던 차가운 대답들, 당신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멀어졌던 순간들,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들을 덮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려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차갑게 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많은 이들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애착 유형은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너무나도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애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간절해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목이 마르지만 물을 달라고 부탁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센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애착 유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당신을 잃는다는 모든 감정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모순된 행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을 미친 듯이 원하면서도 당신을 위해 싸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 앞에서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이 당신을 잃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고집을 꺾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는데 주로 자신의 감정 체계를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완전한 침묵을 지킬 때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안도감, 혼란스러움, 불편함, 짜증, 취약함, 불안함, 걱정, 후회, 그리고 절망감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감정들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년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벽 뒤에서 오롯이 혼자 느낄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 그들이 지금껏 회피해왔던 모든 감정들을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네, 그들은 분명 당신의 부재를 느낍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에게 그것은 살면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피형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회피형 사람과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들려주세요. 이 패턴들 중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과 인간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황이 진지해졌을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